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보건의료 전달체계 10개 문제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동그라미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지봉이 머리가 좀 잘 나와서 계속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자와 의사단체 간에 미리 진료비 총액을 협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 방식은 무엇인가? 정답은 뭘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총액계약제가 되겠죠? 자, 총액계약제는 지불자와 진료자가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자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좀 요구할 것 같고요. 지불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좀 낮춰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교섭의 갈등을 좀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번 답까지에 적혀 있는 인두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좀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진료비 지불 방식인데요. 등록 환자 수 또는 주민 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상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되게 되죠. 그죠?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임령이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별수가제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이제 자유방임이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의사들의 이제 재량권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단위당 많은 의료 서비스들을 처방을 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진료비, 의료비가 올라간다라는 그 단점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비 상승을 좀 억제시키고 심사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했던 방식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진료비 지불제도 개요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진료비 지불제도는 사후보상이랑 사전보상으로 좀 나눠져요. 이제 사후보상을 채택하고 있는 해기별수가제는 진료 단위의 포괄화는 굉장히 낮고요. 보험자의 재정적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 곱하기 서비스 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의 재량권이 높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가 이제 많이 상승된다라는 그 부분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전보상에는 포괄수가제와 인두제와 총액계약제가 있는데요. 이 포괄수가제는 1당제와 2번당 그리고 에피소드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괄수가제는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상승하는 의료비를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료 단위의 포괄화는 인두제와 총액계약제로 넘어갈수록 포괄화가 더 크고요. 이제 의료 제공자의 재정적 위험이 좀 있게 되죠. 정해진 금액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의료의 수준이 제공이 되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 제공자의 재정적 위험이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사후 보상은 질적 수준은 굉장히 높으나 의료비 재정을 좀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진료 단위를 포괄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심사 서비스를 가질 수 있으나 의료 제공자의 재정적 위험을 가진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유방임령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 그러면 자유방임령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자유방임령의 장점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점은 그렇죠. 포괄화가 되지 않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의료비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이, 그 의료 재원이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비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제재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특정 의사에게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등록된 사람의 수라고 동그라미 치고 진료비 지불 방법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인두제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장점이 무엇일까요? 인두제는 행정관리 간소와 의학기술의 발달 촉진은 어디서 채택하나요? 자유방임령의 행위별수과제이겠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한다. 이것도 자유방임령의 행위별수과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다. 자유방임령의 행위별수과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을 최대화시킨다.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자유방임의 그렇죠. 행위별수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행정관리 간소화, 형평성, 심사 업무의 간편 이런 부분들이 인두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풀이에 적혀있는 부분에서는 이 인두제 자체가 예방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거 그리고 과소진료, 의료 서비스 양이 최소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의 서비스 전달 체계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한 표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자유방임이 2+를 얻는 거는 뭐와 뭐밖에 없나요? 의료의 질적 수준이란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죠. 자, 답가지 중에서 골라봅시다. 딩동댕동.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형평성이나 의료비 절감이나 포괄성, 기회 균등 분포는 사회보장과 사회주의형에 해당하는 답가지이었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민간의료기관은 질병의 치료 등 2차 예방에 초점을, 공공보건기관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다. 건강문제에 적합한 기관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하는 1, 2, 3차 예방 서비스 제공은 보건의료 체계 중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맞아요. 여기 적혀있는 1차, 2차, 3차 예방 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네요. 자, 이 제공은 그렇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우리 보건의료 전달 체계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지도력과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리 파트에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는 3단계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3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와 경제적 지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건의료 체계잖아요. 보건의료 체계, 기본 구성 요소 또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려면 보건의료 자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자원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려면 일단 자원의 조직적 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의 조직적 배치에는 국가보건당국, 그래서 민간 조직이랑 이제 우리 공공 조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 조직적 배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보건의료의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건의료 제공은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에서 이 개발 단계, 조직적 배치, 제공 모두 다 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가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때 의료비 지출을 수요자 측면에서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수요자 측면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본인 부담금 증가이죠. 국가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때 의료비 지출을 수요자 측면에서 억제하는 방법은 본인 부담금 증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가가 우리가 1,000원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1,000원 할 때랑 10,000원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00원 할 때는 편안하게 뭐 이렇게 좀 사서 쓰던 그런 부분들이 10,000원으로 올랐을 때 좀 사용하기가 꺼려지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서 의료비 지출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억제하는 방법은 사후 그 지불 방법을 사전 지불 방법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때 좀 의료비 지출을 공급자 측면에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중 의료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은 정답은 건강보험인데요. 자, 우리 사회보장을 좀 나눠서 지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좀 나눠지는데요. 우리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이 있고요. 의료보장을 하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 이제 보장해 준다라는 부분을 좀 메모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을, 그리고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을 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료보장의 유형 가운데 사회보험 방식과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1번이죠.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쉽다. 그래서 국가가 보건을 보장해주는. 자, 어떤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나요?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전 국민한테 일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은 이제 전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쉽습니다. 자, 사회보험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따라요. 그래서 재원조당은 보험료와 일부 국가 지원으로 마련이 되어지고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하고 평가할 때 보건의료 자원이 얼마만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산출하는가에 대한 항목은 무엇인가? 자, 자원 대비 결과, 자원 대비 산출 결과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성입니다. 자,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과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 효율성, 적합성, 계획성, 통합성 등등이 있는데 특히 자원 대비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것은 효율성이다. 자, 이 말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지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된 10가지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